안녕하세요. 마키의 뉴스 영어 23번째 레슨의 표현 학습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표현의 특징은 상당히 실용적인 표현이 많다는 것. 뭔가 조금은 부담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무거운 문법적인 내용들이 거의 없는, 그래서 조금 부담 없이 approach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첫 번째 표현부터 들어갑니다. There are new arrivals in town 되었죠. in town 되면 마을 안에가 되었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그렇죠? 뭐가 나왔어라는 의미일 때, 자, 이런 표현을 쓴다. There are new arrivals가 in town, 지금 나와 있습니다가 되었는데요. new arrivals가 되면은 새로운 도착들, 이런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신상품을 가장 영어답게 표현한 것이 new arrivals가 되었네요. 그래서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습니다. which means and it means를 and it 생략하고 관계대명사 계속적인 용법 처리해버렸죠. 그리고 그것은 이 의미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nd is을 나열하는 것이 줄 수 있는 그 유치함을 피하기 위한 표현 방식의 카마를 찍고 지어내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다.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which means, 그리고 그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 it's time to go shopping. 쇼핑을 가야 될 시간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겠죠. 뭘 쇼핑합니까? go shopping 뒤에 for 이 전사가 나와서 그 뒤에 item을 받는다는 점. 이것도 입에 익혀놓으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겠죠. go shopping for the items. 물건을 사러 가야 될 시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이죠? That'll make you look, speak and span 되었죠.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New arrivals in town 등등을 계속해서 저희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빈도로서 speak and span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고 이건 반드시 다뤄야 되는 표현이라는 걸 의미하겠죠. speak and span이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산 사람들은 이 speak and span이라는 상품을 잘 알고 있어요. speak and span에서 SPICK가 아니고 K가 떨어지면서 C로 끝나는 그의 상표의 이름이죠. 그냥 speak and span에서 세정제 상표로서 사용됐던 게 speak and span이에요. speak and span은 어떤 어감을 주는 건가 하면은 아주 말쑥하게 깨끗해진 그 상태를 의미할 때 speak and span입니다. 3일 동안 안 씻다가 씻게 되면 얼굴이 광이 납니다. 자, 그 상태를 떠올려 보면 speak and span이 되겠죠. 유리창에 dirt 이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윈덱스로 닦았습니다. 완전히 말끔해요. 그 상태를 보자마자 speak and span이 떠올라야 되겠죠. 어지럽혀져 있는 방을 전체를 다 뜯어내서 새롭게 깨끗하게 말쑥하게 tidy하게 정리를 다 하고 다 닦아냈어요. 그 상태를 딱 보면서 머리에 떠올라야 될 형용사는 speak and span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So that'll make you look, speak and span 되죠. 당신을 완전히 광나도록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는, 같이 만들어줄 그런 아이템을 이제 사러 가야 될 시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네요. You look, speak and span today. 오늘 진짜 광이 나는데요. Right? What's the matter?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I wash it. 씻었습니다. Next one. I want to get out of town and idle away for a couple of days가 되었습니다. Get out of town. 이 표현은 마르킴의 생생영어에 그대로 올라갔던 표현 그대로입니다. 마르킴의 생생영어에 올라와 있는 문장이 2,500문장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문장이고 그 중에서 제가 올린 포스트의 숫자가 2,100개가 넘는데요. 약 7년 정도 계속해서 그냥 뭐 머릿속에 떠올라서 올린 표현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가 다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올렸던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 몇 년 동안 아마 느꼈던 게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반복이 많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자, 이 표현들은 반드시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Okay, I want to get out of town. 나는 여기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다가 아니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라는 표현 I want to go somewhere를 I want to get out of town 이렇게 표현해서 원어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idle away가 되는데요. 빈둥거리면서 놀다 idle away for a couple of days 한 2, 3일 정도는 a couple of가 number 2를 의미하지만 꼭 이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감은 한 2, 3일 정도라는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a couple of days 동안 idle away 그냥 빈둥대면서 특별히 뭐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의미로 생길 수도 있겠죠. idle away는 이렇게 빈둥거리며 놀다의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 혹은 부정적인 의미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쟤는 계속해서 일은 안 하고 idle away 해.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죠. 논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 푹 좀 쉬고 싶을 때 그때도 I wanna idle away
for a couple of days. 표현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Okay, next one. I got the coffee stains out of my shirt. 이 표현을 제가 넣게 된 가장 큰 이유는 speaking span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했을 때 이 표현이 반드시 또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써야 될 표현 맞죠? I got the coffee stains. 커피 자국 흔적 때죠. stain 하면 찌든 때를 주로 의미합니다. 잘 지워지지 않은 그런 때를 의미할 때 stain이라고 얘기를 하죠. I got the coffee stains out of my shirt with the stain remover 되었죠. 때를 빼는 이 제거제를 가지고 나의 셔츠에서 커피 이 스테인을 뽑아냈습니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딱 표현할 수 있네요. I got the coffee stains out of my shirt with the stain remover. And now. 그리고 이제 it looks spick and span. 완전히 말끔해졌어요. 깔끔해졌습니다. 광이 납니다. It looks spick and span. Everything has to be spick and span before she comes over. 모든 것들이 완전 깔끔하게 정리가 돼줘야 합니다. Has to be spick and span. Before she comes over. 그녀가 이쪽으로 건너오기 전에, 즉 어딘가 외출을 했겠죠?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comes over. 이 over가 주는 그 거리감의 어감은 몇 번 제가 강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everything has to be spick and span before she comes over. 그녀가 오기 전까지 깨끗하게 다 청소를 해 두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커피 스테인을 찾게 됐더니 꼬리를 물면서 저희들 데이터베이스에서 반드시 이 표현은 이야기를 해야 돼라고 또 나왔던 표현이 그 다음 표현입니다. The coffee stains are very stubborn. stubborn도 이제는 진짜 반가운 표현이 됐죠. 이 찌든 때가 매우 stubborn하다. stubborn하게 되면 뭔가 소신이 있어서 고집이 센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뱃살도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럴 때도 stubborn 쓰듯이 이 coffee stain은 아무래도 잘 빠지지 않아.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아주 적절한 표현의 결합입니다. So 그래서 they won't go 했을 때 go가 주는 어감이 이제 사라지다, 빠지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want가 주는 어감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will not은 주어의 의지나 고집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뭐뭐가 하지 않아 이런 어감을 주는 것이 won't가 되는 것이죠. They won't go. 그것들은 아무리 해도 잘 안 빠져요. If you don't wash them off immediately, wash them off가 되었죠. wash off 하게 되면 씻어서 이제 떼내는 겁니다. immediately, 즉시 씻어내지 않으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라는 어감, 아주 완벽한 표현이 됐네요. Okay, next one. The slick and shiny new iPad. slick이라는 표현 또 나왔습니다. 잘 빠진, 그래서 매끈하게 진짜 디자인이 잘 빠진 작으면서도 매력적인 그러한 물건을 이야기할 때 slick이라는 단어를 쓴다. The slick and shiny new iPad가 will cost you. cost는 수요 동사가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cost 뒤에 사람을 목적으로 취해서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부과하다. 직접 목적어. 그래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수요 동사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주 특징적인 동사가 되겠네요. cost you. 당신에게 비용을 부과할 겁니다. over $500가 되겠죠. 500불 이상 당신에게 비용을 부과할 거야. 즉 500불 이상 나갈 거라는 겁니다. Slick and shiny new iPad의 가격이 그쯤 나갈 거야. It'll cost you. 얼마가 되다라는 표현을 또 이렇게 수요 동사 처리해서 쓸 수 있다는 것. 이런 표현 방식도 하나 알고 있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cost somebody 얼마는 원어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표현 방식이기 때문이죠. It's too pricey. 이게 값이 너무 나가요. 그러니까 expensive라는 단어도 있지만 pricey도 굉장히 가격이 좀 많이 나간다. 비싸다는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네요. It'll cost you a fortune. fortun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행운, 운이라는 의미로 먼저 알고 있다는 게 저는 약간 마음에 안 듭니다. 한국의 교과서가 잘못 처리한 거겠죠. 이 fortune은 사실상 일본의 뜻은 재산, 자산의 뜻이에요. 그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돈, 우리가 거금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런 의미가 됐을 때 이 fortune은 셀 수 있는 명사 처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a fortune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fortune이 되면은 행운 하나가 아니고요. 거금, a huge amount of money.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a fortune이 되는 것이죠. 세계 50대 기업, 뭐 100대 기업 이런 걸 발표하는 미국의 잡지사 이름이 Fortunes라는 잡지사가 있죠. 그 Fortunes도 운들이 아니고 결국에는 재산, 자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It'll cost you a fortune. 너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부과할 것이다. 진짜 비쌀 거예요. 이런 뜻이 되죠. It'll cost you a fortune.
이거 사는데 돈이 얼마쯤 들까? 하니까 it'll cost a fortune. 그러니까 you를 안 쓰고도요. cost a fortune. 돈 엄청 들 거야. 굉장히 비쌀 거야라는 의미를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fortune도 활용할 수 있도록 fortune보다 더 큰 거금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면은요. up 대고 fortunes, right? 복수 처리하시면 더 강조가 되겠죠. 가격을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How much will it cost? 이 표현 쓴 적이 있습니까? How much is it만 쓰지 마시고요. Will it cost가 주는 어감, 얼마쯤 나갈까요? 라는 그 어감, How much will it cost? 비용이 얼마쯤 들까요? 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퉁 쳐줄 수 있는 Will it cost? 이 구문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워주시면 좋겠네요. 혀가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That depends. 경우에 따라 달라요. 그때 달라요. That depends만 떼놓고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That depends, right?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that depends는 상당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때 다르죠 뭐. Right? The price range is wide. 라는 표현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가격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쭉 검색을 했는데 이 price range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빈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the price range를 찾자마자 나오는 표현이 is wide였어요. 가격대가 굉장히 넓어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야. 우리가 이렇게 쓸 때 the price range is wide라고 쓸 수 있겠죠. 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Depending on the features and options. 특징과 그 다음에 옵션에 따라서 사양이라든지 어떤 옵션을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기능들을 내가 포함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features가 기능들, 어떤 기능들이 포함되는지 and options 하게 되면 사양들, 선택 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가격대가 is wide,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표현들 자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괜찮은 표현입니다. That depends on the performance and specifications. 이 표현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었어요. performance는 성능입니다. 기계의 performance는 성능이겠죠. 사람이 performance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업무 능력 혹은 학생 같으면 수학 능력 이걸 의미할 것이고요. 연기자이면 연기, 연주자이면 연주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That depends on the performance, 성능과 and specifications가 되는데 우리가 세부 내역을 의미할 때 specifications라고 이야기하죠. specific 아시죠? 특정한 할 때 specific 거기에다가 이제 명사 처리한 표현인데요. 그래서 세부 내역. 세부 사양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사양, 어떤 것을 넣고 빼고 하는지. 자, 그걸 의미할 때도 이 specifications를 뺄 수 없겠죠. 그래서 성능과 세부 내역 혹은 세부 사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That depends on, right? price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The price varies. 가격이 다양해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vary라는 표현을 반드시 알려줘라고 나왔습니다. The price varies. vary가 다양하다, 다르다의 뜻이죠. 그래서 가격이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Depending on what brand you choose. 당신이 어떤 상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다 다르죠. There are a wide range of prices. 아까 the price range is wide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그걸 묶어서 하나의 명사 처리한 게 a wide range of prices가 되죠. A wide range of는 요것만 떼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넓은 범위에 할 때 a wide range of choices 아주 넓은 범위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 choices, prices, options 언제든지 넣었을 수 있겠습니다. So there are a wide range of prices. 아주 넓은 범위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Depending on how luxurious the items are. Luxury, 명사가 되면 luck의 액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되면 luxurious, 셔의 액센트가 있죠. How luxurious the items are. 그 item이란 단어가 어떤 물건, 제품을 의미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명사라는 점 그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물건들이 얼마만큼이나 luxurious, 화려한가, 사치스러운가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I can't guarantee가 나오죠. 보장할 수 없어.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어. How much you will get. 당신이 얼마를 받게 될 건지 guarantee 할 수는 없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For the reward가 되겠죠. 그 보상으로 the reward를 쓸 수도 있겠고 compensation에서 보상이란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for the trade, 교환했을 때, trade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I can't guarantee. 그걸 제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됐네요. 그렇죠? How much you will get. get이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많은 뜻이 있죠.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내가 획득하는 방식이 살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고 얻어올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간에 get을
쓸 수 있다는 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ut 하지만 it surely depends on what shape and condition it's in. 그것이 어떠한 shape인지 shape라 그러면은 모양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상태, 사람의 건강의 상태도 shape를 쓴다고 지난번에 한번 병원 입원에 관한 것들 이야기할 때 in a good shape이란 표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의 건강의 상태도 shape가 되겠고 어떤 모양의 상태, 찌그러진 데가 있는지, scratch가 있는지 뭐 등등 뭐 이런 것들 의미할 때 what shape를 쓸 수 있습니다. and condition, 조건, 상태. 그래서 shape가 주는 어감과 condition이 주는 어감이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What shape it is in, 그것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in a good condition, in a good shape에서 그 in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but it surely depends on what shape and condition it's in 이렇게 처리됐네요. I kept my laptop computer. 나는 나의 랩탑 컴퓨터를 in mint condition으로 유지했다. 이 표현이 한국의 교과서에 안 나온다는 게 원망스럽습니다. In a good condition 뭐 이런 표현들은 나와요. 좋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어권 국가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중고 제품을 거래할 때가 많죠. 자, 그런 것들을 팔아줄 수 있는 그 뭐 시장들은 각 나라마다 뭐 키지지가 있을 수도 있겠고, 크레이크스리스트가 있을 수도 있겠고, 요즘은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도 상당히 많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 때 올라가 보면 당장 내가 써야 될 표현, 그 다음에 당장 눈에 우리가 띌 수밖에 없는 표현이 in mint condition이에요. 그래서 mint 하게 되면은 박하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이 mint는 전혀 손상이 없고 그냥 새거, like new라 그러죠. 완전히 새거인 깔끔한 상태, speak and span은 그 상태를 의미할 때 in mint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It is in mint condition. It is 그러니까 뭐 scratch나 dents 같은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I kept my laptop computer in mint condition. 이 표현은 반드시 배워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죠? 그 뒤에 또 툭 붙여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It is free of. 반가운 표현이 됐죠. 무엇이 없습니까? Scratches도 없고요. 그렇죠? 긁힌 자국도 없고 and dents. dents 하면 어디에 찍혀서 움푹 찌그러진 그 상태를 d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it is free of scratches and dents. And next one, I'm curious what condition your father is in. 이란 표현은 또 condition 때문에 한 번 더 확장했습니다. 자, 당신의 아버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I'm curious, 나는 궁금하다가 되었네요. He's in a good physical condition 이란 표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In a good conditio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in a good physical condition 되었죠. 그래서 몸의 상태를 의미할 때 physical condition 이란 표현 쓸 수 있죠. He's fit, right? fit 하면 적합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건강한, 분살이 없이 몸매가 날씬한 그 상태도 fit이라고 하죠. 하지만 건강한 상태이다. 그러니까 strong하다는 거예요. healthy and strong이라는 어감을 동시에 품고 있는 게 fit이에요. He's fit. 근데 fit 나오면 원어민이라면 입술이 근질거리는 비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as a fiddle 됐죠. fit as a fiddle이 그냥 한 단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fiddle 하게 되면 violin이에요. 아주 단단한 바이올린 있죠. fit as a fiddle. 이게 은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다를 강조해서 쓸 수 있는 표현. He's fit as a fiddle.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이올린만큼이나 지금 strong하다라는 것이 지역인데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Do you have any budget you have in mind? 물건 사러 갔을 때 뭔가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점원이 이렇게 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생각하고 있는 예산대가 있나요? 뭐 이 정도의 표현이 되겠죠. Do you have any budget you have in mind? 내가 컴퓨터를 하나 사러 갔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다양한 프라이스 레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점원 입장에서 뭘 내가 recommend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 툭 붙이는 표현이 Do you have any budget you have in mind? You have in mind, 당신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budget, 예산이 있습니까? 이게 직역이 되겠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I'd like to get a decent iPad. A decent, decent 하게 되면 괜찮은, 썩 좀 괜찮은 이라는 한국말의 어감과 상당히 좀 닮아 있는 것이 a decent이 되겠죠. 이 decent은 사물에도 쓸 수 있지만은 사람한테도 쓸 수도 있습니다. blind date를 하고 왔어요. 소개팅이라고 하죠. 남자가 어때 했어요? He looked a decent guy. 괜찮은 남자처럼 그렇게 보였어. 할 때도 이 decent이라는 형용사를 쓸 수 있다는 점. So I'd like to get a decent iPad. 썩 괜찮은 아이패드
아이패드를 사고 싶습니다. for 얼마 주고서. 자, 값을 나타낼 때 대표적인 이 전사가 for 아니면 at 두 개를 쓴다고 지문의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괜찮은 아이패드를 under $200가 되었죠. 200불 아래로 저는 사고 싶습니다. And if it's in perfect mint condition, 그리고 그게 만약에 완벽한 mint condition이라면 I can pay up to 290, 290불까지도 I can pay, 저는 지불할 수 있어요. I can pay up to 290, $290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290 다 쓸 수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up to 290 이렇게 쓰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죠. 실질적인 우리가 대화에서는. And next one, I got this for $20. 저 이거 20불 주고 샀어요 했을 때도 그렇죠. I got this for $20. I got this for 여기까지 그냥 쭉 나와야 될 한 단어입니다. I got this for $20. box가 주는 의미, dollars를 의미하겠죠. Okay, next one, thankfully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라는 thankfully라는 이 부사는 문두에 툭 놓고 전체 뒤에 나오는 문장을 꾸며주는 이 형태로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thankfully 하고요, hopefully 하고 이 두 개는 원어민이라면 입에 달고 사는 표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익혀 놓으시라고 thankfully 뿐만 아니라 친절하게도 hopefully까지 연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감사하게도 I could trade in my old iPad. 오래된 이 아이패드를 trade in 할 수 있었다. 교환하는 거죠. 저 주고 뭘 주고 돈을 받을 수 있겠고 trade해서 다른 물건을 받아올 수도 있어요. 어쨌든 I could trade in my old iPad를 저는 주고서 뭘 받아왔습니까? For a decent amount of cash. A decent amount of cash 혹은 a decent amount of money. money를 넣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금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금액의 현금으로 저는 이 old iPad를 주고 받아왔다는 거예요. Thankfully, 감사하게도 I could receive, 저는 받을 수 있었어요. Nearly as much compensation as I expected.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보상이죠. compensation, 보상을 저는 받을 수 있었어요. as much as의 연결.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 as much money as I expected, as much reward as I expected, 뭐 이런 식으로 응용해 쓸 수 있으니까요. 이 표현들도 완벽하게 익혀놓았으면 좋겠습니다. Hopefully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희망컨대가 직역인데요. I hope 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저는 뭐뭐 하기를 희망합니다를 가지고 I hope 뒤에 문장을 쓸 수도 있겠지만은 I hope보다 살상은 원어민들이라면 훨씬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이 hopefully를 앞에 퉁 치고 뒤 문장을 받아오는 겁니다. 희망컨대 our conversation is not disturbing you that much. 상당히 쌈박한 표현이 나왔네요. disturb 이제는 누군가를 좀 불편하게 하다, 정신적으로 불편케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disturb.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굳히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가 당신을 that much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 정도로 that much, 이 정도로 this much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대화가 좀 시끄러워서 당신을 불편치 않게 했으면 합니다. 희망컨대 이렇게 되었죠. So hopefully our conversation is not disturbing you that much. 상당히 고급스럽게 남에게는 불편감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죄송하다는 그 어감을 아주 고급스럽게 살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Hopefully my humble opinion will be of some help to you가 되었죠. My humble opinion, 그냥 my opinion, 나의 의견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지금 하는 이 조언이 스스로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저의 변변찮은 의견이 이 정도의 어감이 이 my humble opinion이에요. 그래서 이 humble이라는 단어가 이 opinion하고는 굉장히 많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my humble opinion이 will be of some help to you. 이 표현도 상당히 고급진 표현인데요. will be helpful, help 뒤에 FUL 붙여서 helpful 하게 되면 도움이 되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of help가 되면은 이것도 형용사가 돼요. 영어에서 명사가 형용사 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help 같은 게 helpful 이렇게 형용사 꼴이 있죠. amount도 명사인데 amount의 형용사 꼴은 없습니다. budget, 예산인데 이 예산도 형용사 꼴은 없어요. 자, 이렇게 형용사 꼴이 없는 명사를 형용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를 숨통을 튀어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앞에 of라는 전사를 붙이는 거예요. of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A of B가 되면 B의 A가 되면서 소유격을 만들 때 of를 사용하죠. 그 용법과 딱 똑같습니다.
help 같은 경우는 helpful이라는 형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of plus of help가 되면은요 어떠한 room 여유가 생기냐 하면은 이 명사 앞에 형용사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of great help. help 앞에 great라는 형용사를 넣으면 큰 도움이잖아요. 그럼 큰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을 때 of great help가 됐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감을 줘요. 그래서 특히나 writing, essay writing에서는 이 of great help, of little help가 되면 도움이 전혀 안 되는 little 혹은 no를 넣어서 이런 방식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한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helpful 쓰지 않고 of helpful 쓰게 된 이유는 som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앞에 넣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조어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of some help to 이게 바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좀 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구처리가 되는 거죠. My humble opinion, 나의 변변찮은 이 의견이 당신에게 조금의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저는 희망합니다. 상당히 괜찮은 표현이 됐네요. humble opinion을 찾았더니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표현을 계속 제시하고 있었어요. In my humble opinion의 활용도 상당히 높은 빈도에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변변찮은 의견에서 말씀드리자면으로 이렇게 문대 퉁 치고 들어갑니다. In my humble opinion, he's making a big mistake. 그는 큰 실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아버지 뭐 하시는 거 왜 생각이 나죠? He's making a big mistake. Right? 그는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표현 들어가겠습니다. It is without a doubt your best option. Without a doubt를 문두로 빼서 without a doubt it is your best option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게 사실상 속 편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속 편하기만 하면은 다양성은 없게 됩니다. It is without a doubt your best option. 의심할 바 없이 틀림없이 당신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Your best option. 누군가에게 너 이 길로 가. It is without a doubt your best option. 이게 최고의 선택이야. 이렇게 되네요. Okay, this is without a doubt my all-time happiest moment. 이 형태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틀림없이 my all-time 내 인생에서 다 통틀어서 all-time에서 happiest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Okay, next one. You are without a doubt the best person I could get in the universe. You are 당신은 without a doubt 의심할 바 없이 틀림없이 the best person I could get in the universe.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I could get을 쓴 데에서 너무 사물 처리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I could get. 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되었죠. 전체적으로 쌈박한 표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표현들 수백 번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의 허핑턴 포스트.